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번에 그대 너머의 관객과의 대화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인천영상위원회와 인천독립영화협회에서 운영하는 별별 시네마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인천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공공상영관에서 이제 공공상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오늘은 기획상영으로 미림극장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한선준 큐레이터고요. 여기 자리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 너머에라는 영화를 연출한 박홍미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힘든 시기인 힘든 시기인데 또 이렇게 자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인천 이 극장은 처음 왔는데 너무 좋은 극장 같아요. 그래서 많이 저도 2층, 3층 올라다니면서 많이 구경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연 역을 맡은 배우 윤혜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천 미림극장에서 너무 역사 깊은 곳에서 상영하고 이렇게 GV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 GV 동안에 이제 질문을 해주신 관객분들께 이렇게 그대 너머의 배지를 상품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굿즈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는 중간에 편하게 손 들고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질문 있는 관객분들 계실까요? 네. 편하게 그냥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현희 배우님께 질문드릴 게 있는데, 네네. 그대 너머에 이거 출연하신 계기가 무엇인지. 출연하게 된 계기요. 일단 오디션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감독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봤는데, 근데 감독님을 만나기 전에 감독님 전 작품들을 보고 갔어요. 어떤 분이신가 너무 궁금해서. 근데 전 작품들을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영화들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감독님을 만나 뵙고 이제 그대 너머의 시나리오를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그 전까지 제가 다른 시나리오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랑 조금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정말 한번 같이 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격이 네, 전 좋게 봐주셔서 감독님이 그렇게 해서 같이 그대 너머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첫 주연 장편 첫 주연입니다. 네. 혹시 네, 아까 뒤에 분 손 드셨었는데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지금 두 번째 보는 건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모녀가 의상으로 봤을 때 세 번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궁금했던 게 윤혜리 배우 두 번째 그 상의 복장이 조명에 따라 좀 색깔이 바뀌잖아요. 복장은 하나인데 불빛에 따라 이제 색깔이 바뀌면서 약간 그 상황이 좀 그거를 바뀌는 것 같아서 감독님이 그걸 의도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윤혜리 배우님한테는 연기하는데 톤이 실제 이렇게 평소 하시는 거랑은 여기 캐릭터 잡아가실 때 톤을 잡으실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삼으셨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빗으로
결이 바뀌는 걸 의도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근데 이제 대신 이제 의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같이 했던 그 차혜진 PD가 의상도 같이 했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 그래서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울리는 의상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상하이복을 다 체크해가면서 전체 정리를 했었고요.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물 캐릭터에 맞게끔 디테일을 정리하고 필요한 의상은 또 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대조해서 다시 보고, 예,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연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조금은 어려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 시나리오 상의 나이도 그 저의 나이보다는 어렸을 거라고. 그때 제가 몇 살이었죠? 네, 20살 중반보다는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연이가 하고 있는 그런 말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성숙해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톤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는 관객분들 있으면 편하게 한번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먼저 영화 잘 봤다고. 감사합니다. 청문회 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얘기하면. 네, 거리가 가까워서. 이 영화를 보면서 최근에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한 사진이 떠올랐거든요. 그 노인인데 젊었을 때 일을 하느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느라 함께한 시간이 거의 없대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그냥 이게 한이 돼갖고 그 심요살이 한다 그러죠. 옆에다 작은 공간을 짓고 그 부모님한테 날마다 그 무덤 앞에 그냥 음식을 해가서 절하고 울고 뭐 그런 걸 봤거든요. 이렇게 사진으로. 근데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과거라는 껍질을 끊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과거에 아픔이 있더라도 그걸 떨쳐내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나 우리 우리 가족들은 3명은 그걸 못 떨쳐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갖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아파하기만 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 사랑 그런 걸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과거에 집착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 집착은 아픔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갈 리는 없죠. 막 헛갈리기도 하고 막 그냥 서로 찾다가 없어지다가 막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감독님은 그 과거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찍으실 때. 예, 사실은 과거 그 자체보다요, 그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남긴다는 것들, 그리고 그럼으로써 존재라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육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인지, 누군가의 기억 속이나 마음 속에 있을 때 그 존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각자 우리는 사실 갈망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길, 알아주길,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목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러면 저라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그런 어떤 기억들, 또 그런 것들, 또 관계들, 그런 것들이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또 그런 어떤 상대의 어떤 것들을 제 스스로한테 남겨지지도 않았을 때 저라는 존재가 존재라고 남겨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좀 그런 기억의 감옥 같은 것들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 의미가 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가까운 분이 쓰러지시면서 저도 그 상황에 너무 말려 들어가서 매주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1년 넘게 같이 그렇게 챙기고 하면서 그 과정엔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지켜내려는 하는 의지도 있고 또 욕망도 있고 또 그들 사이에서의 믿음도 있고 수많은 감정들이 서로 얽히면서 무언가를 지켜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영화 안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관객분들 있으면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그 영화를 여러 번 보게 되었는데 이제 볼 때마다 이제 어떤 주인공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영화가 좀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드리고 싶은 질문은 조금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그 경호라는 캐릭터가 영화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어쩌면 영화를 한다는 거가 누군가의 기억을 찾아다닌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혹시 이제 영화 감독이 등장하는 그 경호의 직업을 영화 감독으로 좀 설정하신 다른 계기가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고민하신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저라는 사람 자체, 제 전의 창작들 자체가 제가 굉장히 영화를 만들 때 제 사적인 고민을 가지고 이제 영화로 만드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제 전작들이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창작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한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솔직하게 끄집어내고 그런 것들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직접적인 방식을 좀 많이 제 스스로 한 고민 안에서 찾아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한 것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대 너머에라는 작품을 하고 나니까 좀 더 확장되게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마음도 좀 이렇게 좀 폭이 좀 더 그래도 좀 생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좀 이번 작품까지는 그러한 고민들을 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윤혜리 배우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영화가 웬만한 마스터샷 촬영보다도 훨씬 더 긴 테이크로 이제 진행이 되는 씬들이 많은데, 좀 그런 거를 이제 연기함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쓰면서 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막 샷이 길다 보니까 그런 움직이는 거에 대한 고민을 감독님이 이제 많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리허설을 하면서 그런 동선을 찾아가는 그런 연습을 했고, 그리고 막상 촬영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되게 그냥 그 상황에 이제 몰입을 해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려웠던 적은 좀 약간 타이밍 맞추는 그런 게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연습을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이제 씬이 길고 동선도 많이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걸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노하우가 좀 있으셨는지. 일단은 저도 처음에 그 프리 프로덕션을 굉장히, 그래서 할 때 리허설을 많이 하는 타입이긴 해요. 같이 배우들이랑 어느 공간에서 찍겠다고 생각을 하면 같이 배우들이랑 그 공간에 와서 같이 이제 어떤 식으로 카메라 워킹을 하는, 제가 어떤 기호적인 거나 어떤 임의적인 고민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제시를 하고, 그랬을 때 배우들이 움직였을 때 그게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 또 배우들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영화를 찍으면 시간 때문에 빛이 바뀐다든지 또는 뭐 조명 때문에 빛이 또 각도가 바뀌면 그런 것들을 또 맞춰주는 작업들을 미리 사전에다 체크를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다 조율을 사전에 미리 다 해서 실제로는 또 찍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게 준비를 해도 본 촬영에 들어가면 문제가 많이 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공간들이 우리가 그 공간을 빌리는 공간이다 보니까 일반 그 시민분들한테 시민분들은 또 거기 안에서의 삶이 있고 그 삶 안에서 또 움직이는 동선들이 있으시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객분, 그 시민분들이 움직일 때 제가 뭐 그걸 부탁은 하겠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런 식으로 NG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안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이 사실은 제 마음은 리허설을 최대한 많이 해서 배우분들이 현장에서는 감정적인 거에만 몰두할 수 있게 액션은 몸에 익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NG가 다른 식으로 아까 말한 것들을 많이 나다 보니까 배우분들이 집중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또 이제 그 세 배우분들이 윤혜리 배우 포함해서 그 현장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셔서 예, 그 현장을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까딱하면 정말 장면 하나하나가 까딱 실수하면은 어떤 감정적 맥락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배우분들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몰입을 저는 해줬고 잘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그 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관객분들도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그러면 또 질문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또 여쭤볼게요. 네. 이 지연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려 하는데 이 스토리의 인도자 같은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주로 좀 연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또 임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지연이가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지연이가 시나리오 안에서 하고 있는 생각, 그런 고민, 그리고 지연이가 그로 인해서 느낄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제가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시나리오를 보면서 지금 지연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그거를 진짜 느끼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는 한 번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촬영 전날에 이태원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날에 이제 집을 나와서 찜질방으로 갔어요. 찜질방에 가서 진짜 내가 지연이로서 집을 나왔다 생각을 하고 하루 동안 있어 봤는데 그때 또 느낀 그런 감정들이 또 연기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좀 감정을 찾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이제 관객분들 질문이 있으실지 네. 보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영화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좀 몇 가지 질문이 떠올랐었는데 약간 이 감독님 영화에 특히 지연이라는 이름의 배역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전 작들에서도. 그래서 지연이라는 좀 이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얽힘 같은 게 있으신지. 뭐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전에 그 물고기란 영화도 그 무당이 된 아내가 지연이었고 혼자에서도 그 여자친구 역할이 지연이었고요. 지금도 지연이긴 했는데 사실 글을 쓸 때 저 입장에서는 영화에 좀 키가 되는 인물을 좀 감정 몰입을 저도 글을 쓸 때 좀 하기 위해서 가능한 좀 편한 인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연이라는 인물이 좀 제가 옛날에 단편 쓸 때 한번 썼던 또 배우다 보니 그 이름이다 보니까 그거를 쓰면 좀 편하겠다 싶어서 장편 때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접근하기 편하게 그렇게 세 작품을 다 그렇게 했는데 다음 작품은 지연으로 이제 안 쓰려고 합니다. 예. 네, 혹시 관객분들도 편하게 그냥 아무 때나 손 들어주시면은 네, 네, 감사합니다. 영화의 그 로케이션이 이 보게 되면은 그 남산의 그 밑에 자락 같은데요. 거기 보니까 뭐 저기 뭐 회원동이라든가 필동이라든가 이태원 쪽에 맞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그 촬영을 하신 겁니까, 거기요? 예, 맞습니다. 거기 로케이션을 그쪽으로 이제 선정을 한 동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요? 일단은 저는 그런 골목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골목길들이 보면 그 기획적으로 만들어진 공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 사람들이 추가로 막 이렇게 건물들을 짓기도 하고 옆에 지내기도 하고
또 제가 그 골목길들을 보면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의 삶이 더 잘 보이는 그 앞에 뭐 빨래를 걸기도 하고 뭐 의자를 놔두시는 분도 있고 뭐 그 골목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도 있고 제가 밤에 거기를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언덕에 이렇게 집들이 많으면 큰 군 집단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 밤이 되면서 하나하나씩 불이 켜지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 공간이 제 머릿속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삶이 아무튼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공간들을 영화적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들이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그 특히 골목길 그런데 특히 언덕에 많거든요.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어떤 행위들, 또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어떤 움직임들, 그런 것들에 되게 저는 좀 많은 영감들을 느껴서 그런 골목들을 좀 찾아서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골목하니까 또 질문, 네,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선배랑 만나는 장면하고요. 예. 그다음에 경원의 집 안에서 이렇게 공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공원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처음에 장면하고 그게 두 번을 찍은 의도가 있는 건지 내가 현재하고 아니면은 무슨 그러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듯이 찍은 건지 그 의도 두 번 찍은 의도가 사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그 디테일들이. 그리고 사실은 그 인물의 어떤 그 감정의 흐름을 저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호라는 인물이 이제 어떤 본인이 겪었던 어떤 과정들을 겪다가 자기가 이제 그 속에서 어떤 욕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어떤 지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 있을 거고 그것이 또 이미지화돼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그 폐쇄된 공간으로 또 들어갔는데 거기가 또 마치 해방된 것 같다가 또 보니까 그게 또 순환되는 구조로 돼 있고 또 경호 입장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정서적 맥락을 고민하면서 또 접근한 부분들이 있고요. 내적인 어떤 정서적 흐름을. 그리고 그 공간도 저는 경호가 좀 다른 각도로 본인을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스스로를. 예, 그리고 그러면서 그 공간에서 다른 각도로 바라보되 자신이 비어져 있는 공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장면을 고민한 것 같고요. 또 다른 맥락으로 보면 영화 안에서 어쨌든 간에 기억 안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내러티브적인 어떤 구조 안에 또 상황을 넣으면서 또 그런 어떤 제 영화적 표현 방식을 또 한번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작업실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한 몇 시간 갇힌 적이 있어요. 그 건물이 오래돼 갖고 이게 문이 틀어져 갖고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 화장실 문이.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작업실 구석에 있다 보니까 일요일이기도 했는데 소리를 엄청 질러도 아무도 반응이 없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2-3시간이었는데 공포감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리고 불도 어떻게 꺼졌어요. 그게 또 그래갖고. 그래서 문을 계속 발로 걷어 차갖고 결국 부시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문이 생각보다 나무 문이 안 부서져요. 그게 아무리 쳐도. 그러니까 거의 한 1시간은 발로 계속 찼던 것 같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오래되니까 틀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 집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뭔가를 되게 누군가한테 뭔가를 던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그렇게 던지고 났을 때 또 여러 가지 또 느꼈던 감정들이 있고 아까 말한 그 힘든 상황에서 제가 그 일에 같이 말려서 같이 1년 넘게 신경을 써야 됐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그런 정서들이 좀 이미지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태도들이 좀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서 한 질문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질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영화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감독님이 생각하고 있는 다음 작품은 뭔지 배우님은 이제 다음에 이제 머리도 좀 영화에서보다는 좀 짧게 자르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다음에 하고 싶은 작품이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으신지. 네, 알겠습니다. 저거 일단 머리를 자른 이유는
아,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 이렇게 머리 짧게 잘라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고 약간 긴 머리가 잘 어울린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더 이거를 그리고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스타일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면 머리가 저렇게 길었나 싶을 정도로 길게 어느새 그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저 스스로를 한번 깰 약간 그 지점인 것 같아서 뭔가 되게 저한테는 머리를 자르는 게 큰 일이었는데 어떻게 결심을 하게 돼서 자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작품은 이제 다른 이제 단편 영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하나 찍은 영화도 있어서 그거는 네, 또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시도들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세 작품을 한 10년 가까이 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전작해서 한 10년 딱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대 너머에 하면서 많은 거를 또 해소하기도 했고 또 운이 좋게 그래도 어떻게 배급도 하면서 많은 분들도 많이 뵙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생각한 게 다음 작품은 일단은 좀 더 제가 제 사적 고민을 넘어서 저도 좀 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겪지 않았던 걸 가지고도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같이 이번에 배급하면서 수많은 관객분들과 또 관계자분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같이 여기 여기 분들하고 같이 또 재밌게 뭔가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같이. 저도 사실 이 배급 준비한다고 또 제작도 하면서 합치면 한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를 신경을 썼는데 즐거운 경험이어서 또 같이 그런 것들을 또 나눌 방법이나 또 같이 뭔가 영화로서 얘기할 것들을 좀 겪어서 봤으면 좋겠다는 또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그런 창작적인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은 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좀 제가 작업했던 공정과는 좀 또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긴 시간 자리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